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아동과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발병되는 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시험에 아동 청소년기 장애로 틀리는 것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학습장애, 그 다음에 자폐, 세 번째가 ADHD, 그 다음에 품행장애, 컨덕, 반항성 장애, 그 다음에 틱장애 중에서 뚜렛장애, 분리불안 장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학습, 자폐, ADHD, 품행, 분리불안, 아동 청소년기 때 주로 발병하는 장애구나.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면 어떤 장애와 이제 연관이 돼서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이때 많이 발병하는 장애다라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학습장애인데요. 학습장애, 러닝 디스오더. 이거는 일단 정의를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학습장애가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학습에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있죠. 예를 들면 읽기, 산술, 쓰기, 이것을 평가하는 어떤 표준화된 검사에서 나이, 교육, 지능에 비해서 기대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 학습장애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낮다는 거는 이 표준 편차 이상의 차이를 보일 때. 세 번째는 보통 감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눈이 잘 안 보인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경우에 감각 결함이 동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의 증상.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도, 완전히 안 보이면 그건 안 되겠죠. 안 보여도 그 정도에서 예상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점수가 안 나올 때. 그 다음에 이 학습장애는 성인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요. 행동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ADHD라든지 컨덕이라든지 낮은 자존감, 사회기술 같은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온 것처럼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ADHD하고 높은 유병률, 공병률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학습 장애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정신지체, 요새는 지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조금 구별해서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이건 뭐냐면 지능지수에 따른, 그러니까 IQ 점수에 따른 그 구분 있죠, 선생님들. 그거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적장애, 정신지체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지능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은 그 지수를 갖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IQ 검사했을 때 90에서 109, 이게 에버리지죠, 평균. 자, 그 다음에 110에서 119까지가 평균 상이죠. 그 다음에 120에서 129까지가 우수, 130 이상이 최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일단 80에서 99까지가 평균 하. 다음에 70에서 79까지가 경계선. 다음에 69 이하가 정신지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장애. 그래서 평균이 보통 90에서 109고 경계선이 70까지예요. 79에서 70. 그 이하는 이제 정신지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능검사를 해서. 근데 이거는 뭐 임상적으로 우리가 뭐 상담실에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당신 뭐 아이가 정신지체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론상으로 IQ 검사의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 시험에 어떤 아이의 뭐 IQ 검사를 했는데,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능 지수가 이렇게 뭐 나왔다. 점수로 110이 나왔다, 115가 나왔다. 그러면 아, 평균 상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조금 캐치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경계선이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셔야겠죠. 아, 그 아이는 정신지체와 평균 하 중간이니까 아무래도 학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좀 예상하셔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